결코 절교하지 말아라. 친구가 돌아서면 최악의 적이 된다. 결코 절교하지 말아라. 반드시 당신의 명성에 금이 가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다. 친구로서는 물론이고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서도 말이다. 사실 호의적인 이는 거의 없고 거의 모두가 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다. 제우스의 독수리조차 딱정벌레와 다툰 날에는 지상에 안전하게 내려앉아 쉴 수가 없다. 발톱을 감춘 공공연한 적들이 매복하고서 증오의 불씨를 키울 기회를 염탐한다. 친구가 돌아서면 최악의 적이 된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려고 남들 앞에서 당신의 실수를 폭로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견지명이 부족하다고, 나중에는 인내가 부족하다고, 시종일관 사려 깊지 못하다고 질책한다. 하지만 분열이 불가피하다면 이 느슨해진 우정에 분노를 표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과하고 미온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라. 여기서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탄생했다. 배포가 큰 사람으로 행동하라. 큰 직분도 충분히 감당할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큰 행운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혜를 몸으로 비유해 본다면 위장의 크기가 절대로 하찮은 요소가 아닌 것이 큰 소화력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큰 행운을 맞았을 때 소화력이 큰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과식이 되는 양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굶주림이 되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탈이 난다. 고위직을 감당할 정도로 타고나지도 않았고 훈련되지도 않은 작은 위장 때문이다. 그들은 곧 산에 부딪히며 부당한 명예에서 피어나는 연기로 머리가 어지럽고 결국 높은 곳에서 추락할 위험에 처한다. 하지만 그들은 적당한 착륙 지점을 찾지 못한다. 그들 내면에 행운이 설 땅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더 큰 일도 감당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소심함을 내비치는 행동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불행을 동정하되 선의의 이용을 당하지는 말아라. 결코 동정심 때문에 불행한 이의 운명에 끌려들지 말라. 누군가의 불운은 다른 이의 행운이 된다. 다수의 불행 위에 얻어지는 행복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행한 사람들은 남들의 선의를 쉽게 얻어 운명의 시련을 보상받고자 한다. 사람들은 행복의 결정에 있을 때는 저주하다가 그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동정해주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복수욕이 추락한 사람에 대한 동정으로 변한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운명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불행한 자와 어울리는 것은 고귀한 심성에서 비롯된 건 분명하지만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다. 반박보다 주의하는 게 효과적이다. 반박하는 자에게 반박하지 말라. 당신은 우선 그 반박이 간계인지 막무가내식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항상 고집은 아니고 기교일 때도 있다. 간계라면 곤란해질 수 있고 고집이라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첩자를 경계할 때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튀지 말아라. 남달리 우수한 게 아니라 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튀지 말아라. 허세 때문이든 부주의 때문이든 뛰어난 능력을 가진 많은 개인들이
별난 행동을 보이곤 한다. 그런데 그건 남달리 우수해 보이는 게 아니라 결점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외모가 별나게 못생겨도 유명세를 얻듯이 행동이 상스러워도 유명세를 얻는다. 그것도 조롱거리가 되거나 때로는 심한 적대감을 사기도 한다. 아무리 작은 불행도 얕잡아 보지 말라. 행운도 불행도 결코 혼자 오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일은 아무리 사소해도 얕잡아 보지 말라. 왜냐하면 결코 혼자 오지 않기 때문이다. 행운과 마찬가지로 불운도 전부 연결되어 있다. 행복한 자는 더 행복해지고 불행한 자는 더 불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들 불행한 이들을 피하려고 행복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일단 불행이 깃들면 말도 생각도 망가진다. 그러니 불행이 잠들어 있다면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한 번쯤 삐끗 미끄러질 수야 있지만 자칫 심하게 넘어져 버리면 그 추락이 어디까지 이를지 알 수 없다. 결국 행복에도 한계가 없듯이 불행에도 끝이 없는 것이다. 하늘에서 오는 행복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땅 위의 불행은 깊이 숙고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라. 지혜로운 이는 칭찬하고 어리석은 이는 비판한다. 평가할 줄 알라. 어떤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을 이용할 줄 아는 것은 유용한 지식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좋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쁜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화를 다스려라. 지나친 언행까지 가지 않고 멈추는 것이 기술이다. 화가 끓어오르면 어떻게 할까? 수시로 이는 짜증이라면 신중하게 숙고해서 억눌러라. 현명한 사람은 그렇게 한다. 만약 분노가 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화가 난다고 인정하라. 그러면 기분이 내리는 명령에 휩쓸리지 않고 맞설 수 있다. 화를 낼 때는 딱 필요한 정도까지만 분노하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화를 내는 기술이다. 분노에 빠지는 것도, 분노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조절하는 것, 모든 것을 말이다. 특히 화를 멈추는 시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속이 붙을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격분의 와중에도 맑은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열정이 과해질 때까지 이성적 처신에서 이탈하게 되지만 탁월하게 주의할 때 이성은 결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커다란 보호벽을 넘지 않는다. 화를 다스리려면 늘 주의라는 재갈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불평하면 신뢰만 잃는다. 차라리 선례가 될 만한 사람을 칭찬하라. 불평하지 말라. 신뢰만 잃을 뿐이다. 남들의 분노에 맞서는 자기 확신의 모범이 되는 것이 동정심의 대상이 되기보다 낫다. 그래야 오히려 청자들이 불평에 귀 기울이고 한 가지를 이해시키면 다른 문제들도 이해시킬 수 있다. 과거의 부당한 처우들에 불평해봤자 미래에 빌미만 주는 것이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해봐야 들어오는 건 무관심이나 멸시뿐이다. 차라리 좋은 사람 한 명을 칭찬해서 남들이 따라할 선례를 제시하는 게 더 전략적이다. 당신이 신세를 진 사람에게 재차 감사를 표하면 나중에 온 사람들도 그와 같은 감사를 받기 위해 애쓸 테니까. 당신의 평판은 계속 지켜질 것이다.
그래서 영민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불쾌함을 세상에 떠들어대지 않고 신중하게 발언해서 친구 관계를 지키고 적들을 침묵시킨다. 가끔은 가벼운 실수를 하라.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시기를 받게 된다. 가벼운 잘못은 허용하라. 가끔은 부주의한 성격도 필요하다. 시기의 대상이 되면 추방도 당하고 정중하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기심은 완벽함을 잘못 없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단죄한다. 아르고스처럼 결함을 찾으려고 샅샅이 감시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것이다. 비난은 번개와 같다. 가장 높은 곳에 내리친다. 그러니 호메로스가 잠시 한눈 팔게 만들어서 용사나 현자를 주목하지 않게 만들어라. 최소한 독소를 터뜨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시기심의 황소를 망토로 덮어서 당신을 위기에서 구해내야 한다. 스캔들을 미리 차단하라. 평판을 망치는 건 순식간이고 회복은 요원하다. 대중은 각각 삐딱한 눈과 험담을 뻗들일 혀를 가진 사람들의 무리이다. 일단 험담이 퍼지면 최고의 명성에도 금이 가고 천박한 별명이라도 붙여지면 결국 명예는 바닥이 떨어진다. 대개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 혹은 우스꽝스러운 잘못이 험담의 빌미를 제공한다. 거기에 악의적인 개인의 시기심이 더해지면 대중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 타인에 대한 모략을 꺼리지 않는 자들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한마디 농담으로 더 빨리 명성을 파괴하기 마련이다. 나쁜 소문은 너무나 그럴듯해서 순식간에 평판을 망치는데 회복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감시해서 그런 저속한 스캔들을 미연에 방지한다. 왜냐하면 험담을 사후에 바로잡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슬쩍 빠져나가라. 때로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슬쩍 빠져나가라. 현명한 사람들은 공경에서 이렇게 빠져나온다. 밝고 재치 있는 몇 마디로 상황을 전환시켜서 아무리 복잡한 미로에서도 빠져나온다. 논쟁이 심각해지면 별 뜻없는 미소를 지어서 탈출하는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이 술책에 능했다. 무언가를 거절해야 할 때 대화의 방향을 슬쩍 돌리는 게 정중한 술책이다. 때로는 못 알아듣는 척 해야 정확히 알아들은 것이다. 의심이 든다면 시작하지 말라. 이성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이유가 있다. 의심이 든다면 결코 일에 착수하지 말라. 행위자의 마음에 실패에 대한 염려가 들면 관객, 특히 경쟁자는 이미 실패를 확신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행위에 거리낌이 든다면 나중에 냉정하게 돌이켜봤을 때도 어리석은 행위일 것이다. 이성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지혜는 확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성의 길을 따라 움직인다. 수립되자마자 의심이 드는 계획이라면 그런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겠는가? 우리 내면에서 철저히 사고해서 자신 있게 내린 결정들도 종종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데 하물며 동요하는 이성 속에서 불안정한 판단력으로 내린 결정은 말할 것도 없다. 최후의 승자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대세만 따르지 말고 다양한 장점들을 채택하라. 마지막 승자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항상 최근의 대세만을 따르려다 보면 양극단의 주장들을 오가면서 불합리해진다.
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후의 승자가 항상 이전 승자의 흔적들을 봉인해서 지워버리기 때문이다. 이래서야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수두룩하다. 최후의 일인이 자신의 고유한 색채로 다른 모든 것들을 덧칠해버린다. 그래서 친구도 소용없고 그저 평생 어린애처럼 미숙한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과 하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내 의지와 이성 사이에서 절뚝거리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휘청거리며 오간다.